국민 악플 배설구가 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다. 그런데 특정인 향한 혐오, 욕설, 글로 도배된다. 포털 댓글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가요? 예, 20만 명 이상의 청원이 이루어지면은 답변을 하겠다라는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 그런데요, 지난 멕시코전 그리고 스웨덴전에서 실책이 있었던 장현수 우리 축구국가대표 선수에 대해서 국외 처방하라, 곤장으로 볼기는 치는 태형을 건의하라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보름 선수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도 60만 명이 몰리기도 좀 했습니다. 이 청와대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분노를 털어놓을 곳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정혜성 뉴미디어 비서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순기능과 함께 이 역기능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부위원장님, 이거 포털 댓글, 악성 댓글 걷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으로 활용되는 거, 이거를 놀이터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실명화를 통해서 조금 더 정제된 청원 게시판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단 뭐 국민들도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상 뭐 국민의 청원 게시판에 지금 올라오는 게 모두 국민의 소리라는 점에서 예. 청와대는 이런 부분들을 차별 없이 들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더라도 좀 과한 내용이 있더라도 어쨌든 국민의 목소리인 것은 경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국민들 자체가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청원 게시판에 직접 올리는 예. 행동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청원 게시판에 국민의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인격 모독이라든지 너무 예.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차원, 게시판 차원에서 보완은 필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 그 청와대가 처음에 청원 게시판을 올렸을 때 모든 국민들이 청와대에 직접 할 수 있는 얘기를 직접 건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실명제를 한다거나 예. 뭐 이런 뭐 어느 정도 제한을 좀 강하게 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 침해라든지 청원 게시판에 원래의 의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미디어 인터넷의 발달 또 SNS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정부가 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확대가 됐죠. 그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을 직접 이제 대변하시고 이끌고 계신데 당 게시판에도 이런 악성 댓글들 엄청 많죠. 그래도 심하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글도 많을 텐데 이제 악성 댓글이 많다. 아니야 왜 모든 정당이 다 비슷할 거예요. 정당이 비슷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힘 있는 기관, 예. 그 힘 있는 정당의 민원이나 뭐 그 아쉬운 소리 또는 예. 무슨 뭐 쓴소리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예.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예. 청와대 게시판은 운영되는 게 좋다. 단지 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조금 더 그 강구를 해서 뭐가 있을까요? 실명제를 하면 좀 달라질까요? 그렇다게 되면은 또 이 게시판의 의미가 또 반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실명으로 뭔가 솔직하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정당하게 얘기하려면 실명으로 얘기를 해야죠. 뭐 거기 실명으로? 댓글 다는 것도 아닌데. 누굴 이제 비방할 목적이 아니면 그렇죠. 실명을 공개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정당한 예. 주장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른바 나라님이 들어달라. 예. 직접 나는 나라님하고 얘기를 하겠다. 그런 예. 그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하는 거라서 예. 가능하면 정제되고 물론 정제돼 뭐 놀이터 개념으로 생각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백악관에서 따온 거거든요. 예. 벤치마킹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민심을 전하는 통로로서 그 장점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어떤 특정인 누구를 공격하거나 또는 뭐 운동선수에 관련된 거나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예. 건 좀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예.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중간 기능을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좀 했죠. 예,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런 중간 통로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뭐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직접 소통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 폐해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외 추방하라, 도남은 월드컵 팀 악플, 아까 이제 장현수 선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반면에 선풀 운동도 있습니다. 힘내라 우리 선수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인터넷 세계의 여러 여론들을 좀 봤습니다. 자.
자, 이 논두렁 시계와 관련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인물이죠.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전화해서 제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자기는 김영호 당시 행안부 차관과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이런 국정원 간부들의 제안을 듣고 거절을 해서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는데 결국 원세훈 전 원장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꾸몄다. 원세훈 원장에게 내가 정말 X자식이라고 하더라라고 전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지는요, 자신이 논두렁 시계의 주범이 아니라는 거죠. 국정원의 작품이었고 자기는 거기에 굉장히 분노했다 이런 뜻이죠.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북공작금으로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빌리고 호텔 서비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어제 검찰이 공개한 해당 호텔 회신 자료에 따르면요.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8월 11일 토요일 호텔 측에 4만 원 상당의 조식룸 서비스를 요청했고요. 같은 해 9월과 11월 두 차례 10만 원 상당의 꽃 배달 서비스도 요청했습니다. 이어 퇴임 후인 2013년에도 호텔 스위트룸 객실을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검찰은 토요일에 호텔을 이용한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토요일인데 공무 수행 목적으로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공적 목적으로 사용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2013년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사적으로 호텔을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국정원 직원은 원 전 원장이 매일 호텔에 간 걸로 파악해 사적인 이용으로 결론 내린 거라며 이는 수행 직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논두렁 시계를 다루는 신문의 논조가 두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쪽에 하나가 있고요. 중앙일보처럼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언론 보도 위에 시계를 버렸다에 포커스를 맞춘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받은 건 맞다. 그리고 언론 보도 이후에 그걸 밖에 버렸다. 논두렁에 버린 것이 아니지 밖에 버린 건 맞다. 이런 쪽의 논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의 논조는 앞서 얘기한 것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획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두 가지 종류가 좀 같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당시 조사 검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김칠근 대변인님,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두세요? 권양숙 여사가 결국 시계를 받았는데 버렸답니까? 아니면 원세훈 전 원장 국정원이 기획을 해서 망신 주기를 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춥니까? 일단 뭐 사실관계는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잖아요.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하면서 국정원장이 개입이 됐고 그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수장이 망신주기 수사를 하도록 개입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정황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당시 중수부장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고 그 원세훈 원장이 제안했다 이런 건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정확히 해야죠. 사실관계. 그다음에 그 뭐죠? 수사 내용을 밖으로 이제 공포할 수 없잖아요. 피의자 사실. 피의사실 공표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건 사실상 그걸 위반한 것이다. 위반한 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기획하고 조작했을 그런 의혹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그렇게 수사가 됐다면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수사를 얼마나 마음껏 주물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은 수사기관의 신뢰가 엄청나게 국민들로부터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일벌백계하고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재용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전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와서 뭔가를 더 밝혀야 된다 이 뜻인가요? 아니 지금 현재 팩트가 좀 두 가지가 지금 그 대립한 상태인데요. 논두렁에 시계를 던졌다. 이 부분은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이 이제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에서 그 부분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했고, 근데 이 해명의 그 논조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과연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지에 대해서 좀 밝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아까 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시계를 이제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이라고 또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한 팩트가 다른 팩트를 또 이렇게 흐지부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저는 저 부장이 들어와가지고 전 부장이 들어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단 수사가 이게 이제 종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고로 인해서 이 수사는 이제 중단이 된 것이죠. 그 중단된 이후의 것들을 계속 파헤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역사적으로 좀 덮자라고 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인규 전 중수부장의 말이 계속 또 촉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문제도 뭐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이 정도만 좀 다루고요. 조금 더 진전이 되면 그때 가서 좀 다루겠습니다. 다시 임년 이재명 김부선이라고 하는데 김 씨 거짓말 끝이 없었다. 김 내 배우에 불순 세력이 있다는 것이냐 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한홍 부단장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선거도 끝났고 당선인이 됐어요. 지금 시장이 됐는데 이 문제도 역시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만약에 불륜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세상에 대해서 말을 못해야 될 유일한 두 사람은 바로 이재명 지금 이제 경기지사 당선자 그리고 김부선 씨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라면 김부선 씨가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놓고 보면 한 3차례에 걸쳐서 불륜 사실을 이야기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한 쪽은 오히려 김부선 씨 쪽인 것 같단 말입니다. 물론 사실관계가 고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왔다 갔다 진술이 번복됐던 것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김부선 씨가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 또는 이재명 시장이 이었다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해온 사람은 김부선 씨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확실한 증거와 그러니까 불륜이라면 물론 불륜이라고 해도 지금에 있어서는 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 정황 증거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무슨 그 음식값을 냈다라는 이런 지엽적인 문제 말고 뭐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라든가 이렇게 확실하게 분류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제시할 책임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김부선 씨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 설들은 계속 난무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봤을 때 이 논란을 계속 좀 끌고 가려면은 그런 증거가 좀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집안 싸움 점입가경 중진 5명 김성태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초재선 의원들은 김성태를 유임해야 한다. 오히려 일부 중진들이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개파 싸움이 초재선과 중진 의원들의 싸움으로까지 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친구에 나오는 니가 가라 하와이, 김무성 전 대표 또 홍준표 전 대표 니가 가라 하와이, 내가 안 가고 너가 가라 이런 이제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영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은 이제 초재선 의원들 쪽에 계신 건가요? 저는 현역이 아니니까 그 어디도 아니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느 쪽 주장이 더 맞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한국당은 첫째 해체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범보수 진영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 의견에는 그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김성태 그 대표가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어찌 보면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절차와 과정 속에 굉장히 큰 실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지금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비대위 준비위원회라는 것도 지금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왜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소위 뭐 바둑을 두려면 이기려면 순서를 잘 둬야 되는데 이 순서도 잘못 뒀고 그 발표하기 전에 깊은 고민을 안 했다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불투명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얘기했던 그 쇄신의 그 가장 큰 축은 인적 쇄신이거든요. 예. 인적 쇄신이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예. 하는 얘기거든요. 국회의원 뭐 여러 방송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지금 다음 선거가 1년 10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 공천, 그 인적 쇄신 이거와 관련된 그 직접적인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 행동은 아주 수개월 후 멀게는 1년 반이나 예. 지나고 난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고행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초재선들이 김성태 그 대표가 일단 유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 예. 거는 지금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예. 본분을 다 하려면은 그 대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다하라라는 예. 그 안정감을 지금 그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만평의 배가 난파선이에요. 그렇죠? 그 난파선에서 이 계파가 서로 나눠서 네가 뛰어내려라라고 이제 싸우고 있는 그 형국이었는데 정말 한번 진지하게 한번 또 다들 생각을 좀 해보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해체가 너 다 뛰어내리고 다 죽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적 해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꾸 서로 무슨 칼을 들이대고 죽이는 것 같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겹다라는 의논 그 얘기가 반응들이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게 바로 이제 민심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론이. 그렇죠. 예. 지금 그만 좀 개파 싸마라. 이게 바로 이제 민심의 목소리입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되고요. 당대표 출마가 저의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 출마합니다라고 선언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내각에 있다. 저를 지휘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다. 그분들에게서 당에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없는데 제가 마음대로 사표를 던지면 어떡하나. 그건 국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없고 지휘에 대한 사적 욕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대인 부회장님. 친문 인사들이 연거푸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이런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유력 그 당대표 후보였던 김부겸 장관은 내 인사권은 지금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도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왜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 대표가 됐을 때 이제 더 유일한 뭐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대구시장에 관련돼서도 뭐 언급이 나왔었지만 고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요한 그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 임무는 정치인 김부겸이 아니라 지금 관료 그리고 지금 행정부 장관으로서의 김부겸에 충실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예. 글쎄 뭐 개인적으로 지금 당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호불호를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인물이 여권에 있다는 거 지금 야당에서는 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야당에서도 좋은 인물들 많아요. 열심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김부겸 장관은요. 예. 지금 대표 나오고 싶어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차기로 거론되는 유력한 사람이 예. 집권 2년 차에 대표가 됐을 때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뒀을 예. 때 대통령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걸 잘 알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얘기 못하고 그냥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0초 남았는데 문돌이, 탄돌이 얘기하려는데 지금 야당은 이 얘기 많이 하고 싶어 하셨을 텐데 이 얘기 못하고 오늘 시간 관계상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규 대변인 10초만 네. 드릴게요. 10초. 예, 예. 예, 이 논평. 탄돌이요? 예. 돌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탄돌이가 있었고 문돌이가 있었고 뭐 예. 그다음에 뭐 이명박 대통령 때 예. 정반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선출이 됐고 된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 그리고 시민 주민들을 예.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문제하고 문돌이, 탄돌이 얘기는 내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합니다. 고맙습니다.